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급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딥페이크를 잡아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분쟁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나오는 게 좀 걱정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지금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술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CG 합성,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합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도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픽 합성하는 건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예전에 합성 기술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사람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면 지금 나온 딥 페이크는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즉 AI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가짜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화된 CG 합성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딥 페이크 기술이 단순히 영상을 합성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뭐 이미지 합성, 동영상 합성, 뭐 아니면 음성 변조,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딥페이크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영상을 좀 재밌게 사람 표정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목소리까지도 이게 변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군요.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딥페이크 기술이 갑자기 확 발전하게 된 건 이게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그림도 막 그릴 수 있고 뭐 사람처럼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목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영상 합성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딥페이크 기술이 갑자기 발전하게 된 데는 2014년에 나온 논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논문이요? 네, 2014년에 이안 굿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냅니다. 여기 이제 GAN이라고 그래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적대적 생성 AI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I 하나가 계속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는 가짜 뭐 음성이라든가 뭐 가짜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럼 또 하나의 AI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해냅니다. 이렇게 AI 두 개를 계속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알파고가 알파고 두 개를 붙여서 서로 대국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I 하나는 가짜 영상을 계속 만들고 AI 하나는 계속해서 그걸 판별해내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이 올라가겠죠. 요게 이제 GAN, 적대적 생성 AI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접목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정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AI도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기술을 좀 진화시킨 거네요. 예전에는 사실 그 합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악하고 티가 났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사실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AI가 이제 실수할 때도 있고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건 가짜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이미지야 이런 걸 가려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알파고 때도 잘 보면 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이상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때가 되면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인터넷에 퍼진 영상들 그런 뉴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렵게 되고 그럼 정말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유튜브에 가짜 뉴스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띄어쓰기 안 맞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되는 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더 정교해지면 사회에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미 어떤 전쟁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 그러니까 딥 페이크 기술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딱 개시되고 그 다음 날 하마스 대원이 로켓포를 쏴서 이스라엘 헬기를 격추시키는 동영상이 봤어요. 그 thread라고 하는 저 SNS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되고 나서 한 53만 명이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들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에 화제가 된 영상 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 관련한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고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쪽 뉴스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합성 이미지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그 최근에 떴던 그 하마스가 로켓으로 격추하는 장면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그 치매책 빼는 장면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바이어스된 상태에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치매 걸린 영상이야? 그런 조작된 영상이야? 하고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그렇게 유심히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기사가 뜨면 그냥 쓱쓱쓱쓱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전 세계의 외교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저는 그 보이스피싱을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개인한테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그때 무슨 생성형 AI가 해킹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저도 한번 얘기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가 무슨 해킹을 대신한다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나갔다. 그렇지만 지금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가짜 뉴스 쪽은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보이스피싱은 보니까 교묘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서 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나 납치범한테 잡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울먹거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근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불법이 아니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성형 AI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스타트업들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 제품은 불법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앱 다운로드해서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합성 영상 만들 때보다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지금 유명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영국의 스타트업이 하나 있고요. 요 신세시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텍스트로 써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미지나 영상을 넣지 않더라도요? 그렇죠. 찾아서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걸 합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글로 쓰는 거죠. 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이러면 얘가 알아서 그 영상이나 이걸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편해졌죠. 근데 이게 이제 나쁘게 악용되면 이제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특히나 이게 이제 선거, 전쟁 이런 거랑 맞물리면 이제 사회 혼란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말만 하면 뚝딱하고 만들어주는 거네요, 딥페이크를. 최근에 왜 저희 엄마가 이걸 해서 보내주셨던데
자신의 사진을 넣으니까 젊은 시절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전부 디페이크 기술. 뭐 디페이크 기술의 일종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재미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심각하게 악용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까지 발전을 했다. 그렇죠. 사실 뭐 칼하고 똑같은 거죠. 네. 뭐 음식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네. 살인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거.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겠네요. 있고 네. 또 스타트업들은 그걸로 어떤 부를 창출하려고 만들어진 기업이다 네. 보니까 네. 그 기술력을 굉장히 극도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그렇군요. 책임성 문제도 당연히 네.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탐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서 그 경쟁을 시켰다, AI끼리 네. 경쟁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술도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거는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responsible AI라고 네. 그래서 뭐 책임지는 AI, 책임 있는 AI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해서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들이 아 이런 게 남용되지 않도록 이걸 또 막는 것도 연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인텔이라든가 구글,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DARPA라고 네. 하는 이런 데들이 이미 움직여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텔, 국방부 어느 정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구글은 뭐 예전부터 네. 굉장히 이 어떤 디페이크의 디페이크를 막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왔고요. 인텔도 뭐 페이크 캐치라고 하는 기술을 최근에 발표해서 네. 아 이게 우리가 정확도가 95% 이상 된다. 그래서 꽤 이렇게 관심을 끌어모았고요. 뭐 국방부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재미난 기술은 인텔의 기술일 겁니다. 네,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해요. 인텔의 페이크 캐치가 네. 이제 우리가 광혈류 조영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의료기기 중에 이제 스마트워치로 네. 심박수라든가 뭐 이런 거 측정한다는 걸 알고 네. 계시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스마트워치 뒤를 보면 녹색 네, 불이 이렇게 빛이 나요. 예. 네. 그 불을 이렇게 피부에 쏘이는 거거든요. 그 불을 쏘이면 이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혈관 속에 빛의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빛이 흡수되느냐를 가지고 네. 아 지금 혈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 기술인 거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기술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중국 연구팀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셀카를 찍잖아요. 네. 그럼 셀카를 가지고 얼굴을 찍은 다음에 이 얼굴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누구 만나면 아, 안색이 안 좋으세요. 네,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셨네요. 네, 근데 그 안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 피가 도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는데 그래서 어디 아픈가 봐 이렇게 진단을 네. 내리는 거거든요. 이걸 딥페이크 판별한 데 넣는 겁니다. 사진을 합성하면 네. 여러 가지 어떤 피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요걸 인공지능으로 잡아내서 이건 이미지들을 합성했다. 네. 아니면 이건 진짜 이미지다. 이렇게 판별해 내는 것이고 그 정확도가 해봤더니 95% 이상이더라. 이걸 이제 인텔이 발표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대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잡아내는 기술인데 혈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네요. 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생각하는 이거를 잡아내는 기술은 얘가 뭘 좀 어색하게 만들었나 네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당연히 개발된 기술이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DARPA, 그러니까 네. 미국 국방부에서 하는 세마포라고 네. 하는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세마포가 시멘틱 포렌식의 합성어입니다. 네. 예, 근데 시멘틱은 의미이고 포렌식은 뭐 범죄 수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 생성형 AI한테 뭘 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AI라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해요. 네. 뭐 사람을 그려줘. 근데 얼굴은 눈은 동그래야 되고 뭐 입술은 뭐 어때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AI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지시 받은 거에 네네.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소홀하거든요. 네. 그래서 봤더니 뭐
손가락이 더 많다든가 아니면 더 적다든가, 네. 예, 아니면 뭐 팔의 위치가 좀 부자연스럽다든가, 네. 예? 그런 어떤 이상한 곳을 찾는 겁니다. 네. 또 예를 들면 뭐 귀걸이가 두 군데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다든가. 그래서 어떤 의미론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서 가짜다 아니다를 판별해내는 것,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세마포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AI 그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 속도를 좀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신기하긴 하지만 네.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오면 제가 아까 적대적 AI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또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려고 네. 또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할 겁니다. 그 해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뚫고 또 이제 막고 뚫고 막고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이 딥페이크 기술에서도 지금 계속 맞습니다.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건 거의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네. 미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탐지 기술이 없나요? 아직은 탐지 개발이 안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건 네.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외국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뭐 연구 결과들이 뭐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인텔이라든가 달파, 뭐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아직은 네. AI 자체를 연구하는 쪽이 예산이 더 많이 네. 투입되지 네. 어떤 책임 있는 AI를 개발하는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사실 그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앞서서 이제 좀 재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그게 외국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탐지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부로 외국 걸 갖다가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나요? 아니요, 그냥 뭐 인텔이든 구글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막 공개하고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네.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기술들이 아까 뭐 혈류를 측정해서 어쩌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백인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쪽에 더 맞춰져 있을 확률들이 정보가 높거든요. 거기 AI라는 많은데. 게 사실은 더 영어에 더 네. 포커싱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의 또 더 적합한 이런 것들은 또 한국 기업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들한테 더 적합한 어떤 그런 걸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은 저도 약간 그 뭐랄까요, 좀 동남아시아인 같은 그런 게 느낌으로 있죠. 네네. 많이 이제 생성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정보 수집 자체가 외국에서 많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에 좀 포커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게 이제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저는 탐지 기술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그러니까 AI 자체를 학습시키는 데는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자본력의 싸움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GPU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그 AI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인텔이나 구글은 Responsible AI, 그래서 네. 책임 있는 AI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새 국내에서도 사실 AI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대기업들도 AI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임성, 윤리성에 있어서도 일단은 사업부터 일단은 제대로 만든 다음에 할까 네. 이러지 말고 네. 처음부터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비용 문제가 상당히 좀 그 스타트업 입장에선 걸림돌이 될 것 같긴 분명히 해요. 그런 건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처럼 이렇게 범용 어떤 AI 기술 이런 걸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특화된 네. 이런 어떤 틈새 시장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네. 조금 더 옳은 선택인 것 같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고요. 또 이제 AI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네. 되고
그 데이터가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연구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딥페이크 기술이 당장에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 빨리 특화돼서 탐지 기술이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어느 부분에 특화됐다라기보다는 이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좀 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국민들 저 여론 조작 네. 아니면 유튜브 어떤 영상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보면 이렇게 양극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네. 그걸 또 자기들끼리만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게 또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네, 그렇죠. 유튜브에서. 그래서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이 딱 뜨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념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야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거 혹시 딥페이크 영상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보다는 일단 돌리고 확산하는데 먼저 치중하게 되거든요. 네, 믿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편향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검증은 후순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딥페이크가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의 고민도 이런 것들의 여파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런 데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시간에 맞춰서 탁 우리 입맛에 맞는 기술이 과연 나올까 이건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미국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도 앞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책을 꺼내는 영상이 돈 것처럼 미국에서도 좀 이게 경각심이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볼 것 같거든요. 그 민간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기술들을 좀 탐지해내고 그런 작업들을 미국은 거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정부가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일단 기업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알아서 뭐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뭡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동시켜요. 실제로 지금은 이름이 X로 바뀌었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 가짜 뉴스를 자체적으로 판별해서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특히나 그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때도 그랬고 X 트위터 잘 보시면 그런 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건 뭐 기업을 할 수 없다. 또 뭐 집단 소송 이런 데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알아서 하려는 추세고요. 우리도 사실은 뭐 포탈들을 보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완벽한 기술은 없고요. 이게 창과 방패와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또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술로 100% 차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이럴 때 지금 우리 어떤 인터넷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 완벽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걸러내지 못할 수도 그렇죠. 있다. 또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요랬을 때 사실은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일부러 그랬지 뭐. 뭔가 어떤 외국 이러기 때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어떤 100% 완벽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노력을 했던 기업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실수한 걸 나무랄 게 아니라 사실은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SNS에 가짜 뉴스가 퍼졌다. 그러면 일단 잡아내야 되는 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죠. 행위자. 그 다음에 이제 포탈이나 어떤 인터넷 기업한테 물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이러이런 기술들은 지금 다 공개돼 있고 좀 이렇게 여론이 조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안 썼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 행위자 처벌 뭐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빠지고 모든 걸 인터넷 기업 책임으로 돌리는 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확산되는 매개가 SNS, 인터넷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도 자정의 노력은 하긴 해야 되지만 저희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도 항상 이게 가짜뉴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건 다 믿어서 일단 퍼뜨려야 돼.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정부는 인터넷 기업, 뭐 AI 기업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먼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시스템이나 처벌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그걸 정부는 돌이켜봐야 되고요. 네. 우리 개인으로서는 SNS에 사진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그 경고를 교수님, 중국에서 요즘 그 경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사진을 SNS에 많이 올리게 되면 그게 또 딥페이크 기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게 결국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네, 경고를 하시는 거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가급적 네. 내 개인 정보는 네.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 그 아는 사람끼리만 네. 같이 공유해 보든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의심을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내려놓고 지내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